예능 프로그램 하나가 800년 묵은 역사를 풀어냈습니다. 몽골 선수들이 성문을 부수는 10초 장면에 한국인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라마나 영화가 아닌 그냥 예능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댓글창엔 조상님들 맘고생 드디어 풀렸네라는 말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2025년 초 한국과 몽골을 동시에 뒤흔든 그 장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몽골 대표팀이 거대한 목재 성문 앞에 섰습니다. 미션은 간단했습니다. 맨몸으로 이 성문을 밀어 부수는 것이었죠.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고 몽골 선수들은 일제히 성문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어깨로, 가슴으로, 온몸으로 나무 성문을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10초, 20초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콰직! 거대한 성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몽골 선수들은 환호했습니다. 제작진도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가 폭발한 겁니다. 몽골보다 한국의 반응이 압도적으로 뜨거웠습니다.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고려 항쟁의 리벤지 아닌가요? 조상님들 저 장면 보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800년 만에 복수했네요. 예능 프로그램 하나가 한국 역사를 소환한 겁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보기 힘든 일이 예능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반응이 몽골 본토보다 한국에서 훨씬 더 강렬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한국인들은 이 장면을 보고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 눈물 속엔 우리가 잊고 살던 어떤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한국인의 특징 하나가 계속 언급됩니다. 시각적 자극과 역사적 상징이 연결되면 감정 이입도가 급격히 상승한다는 점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유독 강하게 반응한다는 이야기죠. 몽골팀이 성문을 부수는 그 동작, 그건 단순한 힘겨루기가 아니었습니다. 유목 전쟁 문화의 전형적인 공성 방식이었습니다. 말을 타고 달려와 성벽을 넘거나 성문을 부수던 그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문화 분석가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국 시청자들의 집단 기억 속에 잠들어 있던 이미지가 깨어났다고 말이죠. 8만 대장경을 새기며 버텼던 고려의 방어 이미지입니다. 1231년부터 1259년까지 거의 30년 동안 고려는 몽골의 침입을 막아냈습니다.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고 8만 대장경을 새기며 부처님의 가호를 빌었습니다. 백성들은 성을 쌓았고 군인들은 성문을 지켰습니다. 그 성문이 부서지는 순간의 공포, 그 기억이 DNA 속에 남아있었던 겁니다. 단순한 예능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800년 전 그날의 공포와 절망이 10초 안에 압축됐습니다. 놀라운 건 공포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끝내 버텨낸 자부심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고려는 결국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완전히 무릎 꿇지는 않았습니다. 그 자부심, 그 기억이 몽골팀이 성문을 부수는 순간 한꺼번에 솟구쳤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만 유독 울컥했던 겁니다. 다른 나라 시청자들은 그냥 재미있는 장면으로 봤지만 한국인들에게는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이번엔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몽골팀은 왜 이렇게 강했을까요? 우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명확한 이유를 지적합니다. 몽골은 전통 스포츠와 생활 환경의 영향으로 근력과 체력에서 강한 모습을 보인다는 분석이 자주 언급됩니다. 유목사회 특유의 생활 방식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을 타고 활을 쏘고 씨름을 합니다. 평지가 아닌 초원과 산악지대에서 생활합니다. 이런 환경이 근골격을 자연스럽게 발달시킵니다. 부우라는 전통 씨름이 있습니다. 상대를 들어 올려 넘기는 기술이 중요합니다. 활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화살을 쏘려면 엄청난 코어 근력이 필요합니다. 말타기는 또 어떻습니까? 하루에 몇 시간씩 말 위에서 생활하면 하체와 허리 근력이 자동으로 단련됩니다. 거기에 고지대 환경까지 더해집니다. 울란바토르의 평균 고도가 1300m입니다. 산소가 적은 환경에서 자라면 심폐 기능이 강화됩니다. 이 모든 게 합쳐져서 몽골인들의 체력적 우위를 만들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몽골 선수들이 힘만 쓴 게 아니라 정체성을 표현했다는 점이죠. 성문을 부수는 행위, 그건 몽골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13세기 몽골 제국은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동쪽으로는 한반도까지, 서쪽으로는 유럽까지 영토를 넓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성문을 부수는 건 단순한 물리적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적의 방어선을 뚫는다는 상징이었습니다. 새로운 땅을 정복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몽골 선수들이 성문 앞에 섰을 때
그들의 DNA 속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났을 겁니다. 조상들이 말을 타고 달려가 성문을 부수던 그 기억 말이죠. 현대의 예능 프로그램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과거 제국의 영광을 현대에 재현하는 상징적 행위였던 겁니다. 한국은 방어의 역사로 봤고 몽골은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는 정복의 자부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똑같은 장면에 대한 이처럼 극명하게 다른 해석이 완벽한 문화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한국 댓글 문화가 이 사태를 더 폭발시켰습니다. 성문이 부서지는 순간 한국인들의 반응은 독특했습니다. 공포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유머였습니다. 아, 이래서 8만 대장경 만든 거구나, 이해간다. 고려 공무원들 이거 못 봤으면 억울했을 듯. 조상님들 저승에서 속 시원하시겠네? 충격적인 장면을 크리에이티브한 유머로 전환한 겁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설명합니다. 낯선 충격을 웃음으로 전환할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감한다는 사실이죠. 인간의 뇌는 견딜 수 없는 충격을 받으면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그중 하나가 유머입니다. 무거운 감정을 가벼운 웃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한국인들이 정확히 이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800년 묵은 상처를 댓글 한 줄로 소화해냈습니다. 더 재미있는 건 이 댓글들이 SNS로 확산되면서 몽골 본토보다 한국의 반응이 더 화제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몽골 사람들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유머로 승화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반응이 더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유머가 가진 힘 때문입니다. 단순한 감정 표현보다 유머가 훨씬 더 강력한 바이럴 효과를 만듭니다. SNS 알고리즘도 유머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공유하고 댓글을 달고 리액션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감정을 웃음으로 재해석한 순간이었습니다. 문화적 치유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800년 동안 무겁게 가지고 있던 감정을 한 번에 날려버린 겁니다. 몽골에 대한 복잡한 감정, 침략당했던 아픈 기억, 그 모든 걸 유머 한 줄로 정리했습니다. 이게 한국 댓글 문화의 힘입니다. 어떤 무거운 주제도 가볍게 만들어버립니다. 어떤 충격도 웃음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몽골 내부의 반응은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올림픽에서도 메달 하나 따기 힘들었던 나라, 아시아 강국들 사이에서 늘 작은 나라로 취급받던 몽골이 드디어 실력으로 증명한 겁니다. 몽골 국영방송은 이 장면을 특집으로 편성했습니다. 저녁 8시 황금시간대에 30분짜리 특집 프로그램이 나갔습니다. 앵커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아시아 최강국들을 제치고 성문을 부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선수단을 청와대에 해당하는 대통령궁으로 초청했습니다. 공식 만찬이 열렸고 선수들은 국가 영웅 대우를 받았습니다. 스포츠 하나로 이런 대접을 받은 건 몽골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그 이후의 변화였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요즘 몽골 체육관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이 부우입니다 라고 보도하며 변화를 주목했습니다. 울란바토르 시내 주요 체육관마다 등록 문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부우 사범들은 갑자기 바빠졌습니다. 20대 청년들이 몰려왔습니다. 저도 성문 부술 수 있을 만큼 강해지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줄을 섰습니다. SNS에서는 부우 관련 검색량이 평소의 1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부우 경기 영상 조회수가 폭발했습니다. 특히 과거 몽골 챔피언들의 명경기 영상이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젊은 세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몽골 청년들은 전통 스포츠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K-팝을 듣고 서구 문화를 소비하고 축구나 농구를 즐겼습니다. 부우는 할아버지들이나 하는 낡은 운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장면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전통이 촌스러운 게 아니라 강력한 무기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한 장면이 젊은 세대의 전통 스포츠 관심을 재점화시켰습니다. 국가 정체성이 예능 10초로 되살아난 순간이었습니다. 글로벌 콘텐츠 업계가 주목한 건 전혀 다른 지점이었습니다. 몽골에서 K 콘텐츠 시청 수요가 체감상 대폭 증가했다는 관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같은 글로벌 OTT 플랫폼들이 몽골 시장 보고서를 급히 작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몽골은 인구 300만 명의 작은 시장으로 분류됐습니다. 투자 가치가 낮다고 평가받았죠. 소비 규모가 작다고 평가받던 시장에 균열이 생긴 겁니다. OTT 업계 전문가들은 놀라운 평가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K 콘텐츠가 국가 간 감정 구조까지 움직이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한류 확산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는 드라마나 K-팝이 인기를 끌면
그 나라에서 한국 제품이 잘 팔렸습니다. 화장품, 패션, 식품 같은 소비재 시장이 커졌죠. 이번엔 차원이 달랐습니다. 성문 파괴 장면은 한국 콘텐츠가 언어와 국경을 넘어 각국의 역사적 감정까지 건드릴 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한 콘텐츠 전략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 콘텐츠는 이제 감정의 레이어를 다룹니다. 표면적으로는 재미를 주지만 깊은 심리에서는 각 나라의 정체성과 역사를 건드립니다. 이게 2025년 K-마이스 콘텐츠의 진짜 힘입니다. K 콘텐츠가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국제적 문화 소통 도구로 진화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놀라운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보편적인 힘의 대결 포맷 하나가 각국 시청자에게 전혀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한국인에게는 고려의 저항 정신이 떠올랐습니다. 몽골인에게는 제국의 영광이 되살아났습니다. 제3국 시청자들에게는 순수한 스포츠 스펙터클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똑같은 10초를 보고 세 가지 완전히 다른 해석이 나온 겁니다. 콘텐츠 전문가들은 이 현상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K-포맷의 다층적 해석 구조라고 부릅니다. 단일 콘텐츠가 다중문화권에서 동시에 각기 다른 의미로 소비되는 현상입니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는 전 세계가 같은 방식으로 즐깁니다. 액션 장면은 어디서나 액션 장면입니다. 반면 이 예능 프로그램은 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역사 다큐멘터리처럼 소비됐고, 몽골에서는 국가 자존심 회복의 도구가 됐고, 다른 나라에서는 그냥 재미있는 예능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제작진이 의도했든 우연이든 이 프로그램은 K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작동하는 새로운 방식을 보여줬습니다. 하나의 장면이 수십 개의 해석을 낳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2025년 콘텐츠의 진화입니다. 결국 우리가 목격한 건 문화가 만든 화해의 순간이었습니다. 한국과 몽골 800년간 복잡하게 얽힌 역사가 있습니다. 침략과 저항, 지배와 독립, 그 모든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냉정하게 다뤄지지만 사람들 마음속엔 여전히 남아있는 감정들입니다. 20초 장면이 그 감정들을 유머와 감동으로 풀어냈습니다. 한국인들은 조상님들 맘고생 풀었다는 댓글로 상처를 승화시켰습니다. 분노나 원한이 아니라 유머로 표현했습니다. 몽골인들은 잃어버린 자존감을 되찾았습니다. 작은 나라라는 콤플렉스를 벗어던지고 강한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회복했습니다. 양쪽 모두 승자가 됐습니다. 누군가의 승리가 누군가의 패배가 되지 않았습니다. 두 나라가 동시에 원하는 걸 얻었습니다. 20초 장면이 증명한 건 명확합니다. K 콘텐츠는 이제 단순히 재미를 넘어 복잡한 국제 감정까지 소통시키는 소프트 파워로 진화했습니다. 성문은 부서졌지만 두 나라의 마음은 이어졌습니다. 물리적 성문이 무너지면서 심리적 장벽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한국인들은 몽골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정리했고, 몽골인들은 한국 콘텐츠를 통해 자존감을 회복했습니다. 이게 21세기 문화 외교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2025년 진짜 국력은 무엇으로 측정되는가? 과거에는 군사력이었습니다. 20세기에는 경제력이었습니다. 21세기는 무엇일까요?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콘텐츠입니다.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이고 역사를 재해석하게 만들고 국가 간 관계를 변화시키는 힘, 그게 바로 콘텐츠의 힘입니다. 한국은 그 힘을 가장 먼저 증명한 나라가 됐습니다. 성문 하나가 부서지면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하는 외교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직접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할리우드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같은 반응을 만든다면 K 콘텐츠는 각 나라에서 다른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더 강력한 무기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성문이 부서지는 장면을 보고 어떤 감정이 먼저 올라오셨나요? 울컥함이었나요? 웃음이었나요? 아니면 전혀 다른 감정이었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중요한 이슈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도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흐름을 놓치지 않는 흥미로운 이슈를 계속 만나보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